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5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 58분입니다. 세계 증시가 본격적으로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반짝 오르다가 말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본격적으로 이제 오랜 횡보를 마치고 여기서 횡보하면서 쌓아놨던 에너지를 이제 위쪽으로 이제 터트리고 싶은 마음이 있긴 있나 봅니다. 오늘까지 지금 이 순간까지 이렇게 강한 걸 보면요. 그래서 지금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여기서 이 박스권 오랜 횡보를 하면서 에너지를 많이 누적시켜 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장대 양봉이 튀어나오고 이제 급등하고 있는 거는 이거 한 방으로 끝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쌓였던 에너지가 다 튀어나오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상당히 많이 쌓여 있는 거기 때문에 튀어오르기로 마음먹으면 상당히 크게 튀어오를 수 있고 많이 튀어오를 수 있고 장기적으로도 튀어오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긴 해야 돼요. 이 에너지를 소진시켜야 이게 결과적으로 상승이 끝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냥 오르는 것도 아니죠. 이게 압력이 이게 그 밸브가 조금 열려갖고 피식 조금 오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밸브가 왕창 많이 열려갖고 엄청나게 이제 한 번에 많이 급등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 좀 비이성적인 이런 것도 좀 가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오를지는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쌓여있던 어떤 상승을 바라보시던 투자자들의 한이 한 번에 이제 욕망으로 확 튀어나오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그죠? 이거 어설프게 끝을 잡으려 그러면은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약간 비이성이 섞여 있는 이런 상황에서는 꼭지를 잡으려 하면 안 된다. 절대. 내가 이제 하방 투자를 원해서 꼭지를 잡으려고 하든지 아니면 나는 뭐 최고로 비싼 가격에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팔고 싶든지 어쨌든 이 전부 다 어쨌든 이런 행동들이 전부 다 고점을 잡고 싶은 그런 행동들인데요. 고점은 못 잡는다.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튀어오르는 상황에선 이렇게 비이성이 가미된 상황에서는 이 고점은 못 잡는다라는 생각을 좀 다시 한번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제가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방 투자자분들은 특히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되어 있고 이 저항도 없고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런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진 이런 것들은 더군다나 내 계좌에 손해가 찍히고 있다. 내가 손실 중이다. 그럼 반드시 이거는 위험관리, 손절 이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위험관리를 하지 않고 그냥 뭐 잘 될 거야 라고 버티는 거는 이건 안타깝게도 이제 미련이 될 수가 있겠죠. 미련은 떨면 안 되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굉장히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물론 하방을 들고 있지만 나는 아직도 수익 중이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나는 계속해서 내 생각을 좀 검증해 나갈 거야. 이대로 포기하기는 아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충분히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수익을 깔고 있다 그러면 전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만 손해를 깔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반드시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생존입니다. 일단 살아남아야 다음번에 후속타, 뭐 다음번 기회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일단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해야 되겠다. 특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위험 관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좀 중요한 이야기를 좀 하나 했고 오늘 아침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어쨌든 상승 추세다. 상승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뭔가 아래쪽을 포기하기는 아쉽다.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아쉬운데 그래서 이제 저의 시나리오를 아침에 좀 말씀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이제 아침엔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조금 이제 자세히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완전 상승 추세란 말이죠. 그죠? 상승 추세라서 이제 더 이상 아래쪽으로 볼 만한 근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너무나 이 버리긴 아쉬운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포기하기 아쉬운 악재들이 많이 있긴 있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일단 인플레예요. 인플레 자체는 그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달리고 싶은 시장의 발목을 잡는 발목에 지금 족쇄가 채워진 거란 말입니다. 발목에 족쇄가 채워져 있으면 가더라도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더라도 자꾸 뒤를 쳐다볼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발목을 쳐다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페이스가 좀 둔화될 수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잠재적으로 달리는 시장을 멈추게 할 수도 있는 아직도 끝나지 않은 물론 이제 시장은 이걸 거의 다 반영을 해서 더 이상 이제 저 이슈에 지금은 반영은 하지 않지만은 근데 분명히 중요한 악재입니다. 끝나지 않은 중요한 악재예요.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인플레가 계속됨으로 인해서 이제 나타나는 문제가 뭡니까? 이것 때문에 고금리가 지속되고 있다는 게 사실 더 큰 문제죠. 인플레 자체가 문제는 아닐 수도 있어요. 인플레를 잡겠다고 설치는 연준의 고금리 정책이 또 그리고 연준의 QT 대차대조표 축소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요. 아무튼 근데 이런 것들은 같은 하나의 재료를 보겠습니다. 인플레와 그를 잡기 위한 어떤 긴축
이런 거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좋은 하방으로 볼 수 있는 재료 아닙니까? 지금 당장은 시장이 반영은 하지 않지만 일단 시장에 발목은 채워져 있는 셈이라고요. 그죠? 이거 일단 하나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 두 번째로 떠오르는 거는 이 정부 부채 한도 협상입니다. 솔직히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을 저는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이제 가벼운 이슈로 그냥 정치적인 이슈다. 뭐 또 정치적 이슈라서 대통령하고 민주당하고 공화당이 또 그냥 직원애들끼리 또 막 싸우는 척 하다가 또 합의를 볼 거다라고 좀 가볍게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좀 요즘 들어 이 생각이 좀 바뀌긴 했습니다.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사실 좀 굉장히 또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것 때문에 뭐 미국 정부가 망할 거다라는 것 때문에 이게 엄청난 악재라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요. 이게 미칠 영향이 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중요한 악재로 좀 일단 하나 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뭐 은행 위기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악재일 수 있습니다. 은행이 망한다는 거, 사실 그 지금 이러한 이슈들이 그 어떤 것도 주식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은, 근데 어쨌든 분명히 굉장히 큰 악재라는 거, 뭐 이런 것들은 10년에 한 번 나올 10년에 한 번, 2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악재들이라는 거를 우리는 좀 지금 그 시장의 생각과 다르게, 이런 건 어쨌든 분명한 현실이긴 하거든요. 굉장히 무거운 악재라는 거를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상기시킬 필요는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은 부분이 뭐냐면은, 하여튼 그 요즘에 들어서 이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게 이 2번 이슈입니다.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이슈인데요. 얘가 어쩌면은 이제 어떤 위기로서의 트리거를, 얘가 어쩌면 큰 위기를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지금 이제 완전히 상승으로 전환은 됐지만 하방 투자자 입장에서 하방으로 전환을 시킬 수 있는 가장 큰 트리거가 사실 이 2번 이 부채 한도 협상과 관련된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이제 이 부분을 좀 자세히 이야기할까 합니다. 조금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면은 일단은 그런 이야기를 좀 먼저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주식시장의 움직임, 무엇이 사실 주식시장을 움직이나요? 뭐 물론 여러 가지 뭐 기업 실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점들이 미국 주식시장, 뭐 어떤 뭐 세계 주식시장을 움직이겠지만은, 사실 요즘 이제 2008년 금융위기 들어서부터는 세계 주식시장 뭐 때문에 움직입니까? 유동성 때문에 움직이고 있어요. 그 어떠한 요소들도 다 필요 없고 사실상 유동성 하나만 갖고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도 뭐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그런 사례는 많이 찾아볼 수 있죠. 2020년 3월 달에 전염병 나가지고 세상 박살났을 때 연준이 다시 한번 QE를 하니까 돈 푼 거만큼 증시가 올라가지 않았냐. 그래서 버블이 만들어지지 않았냐. 그리고 작년에 왜 힘들었어요? 작년에 힘들었던 이유는 연준이 이제 유동성을 다시 회수하니까 힘들었던 거 아닙니까? 이런 측면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하여튼 유동성이라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이제 2번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정부 부채 한도 협상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이 2번이라는 이슈가 결과적으로 이 조만간 주식시장의 유동성을 다시 다 빨아들이는 재료로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금 좀 자세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사실 최근에 이제 1분기에 증시가 강하고 지금 증시가 급등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이 사실 비교적 좀 사기적이라고 좀 느껴질 수는 있지만은, 사실 유동성의 측면에서만 보면은 뭐 그거를 정당화 시킬 만은 했다라고 판단은 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이제 연준의 전체 자산, 연준의 대차대조표인데요. 이게 이제 언젠가부터 슬슬 줄어들기 시작했죠. 왜냐하면은 연준에서는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자꾸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얼마씩 줄여 나가고 있냐면, 제가 알기로 대략적으로 월 1000억 달러 정도씩 이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가진 MBS나 뭐 아니면 미국 국채나 이런 걸 팔아가면서 이거를 줄이고 있죠. 그래서 쭉 줄여왔단 말이죠. 쭉 줄여왔는데 이 3월 초쯤인가 3월 중순쯤에 이제 은행들이 하나씩 망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보시면 쭉 감소시켰던 이 유동성, 이걸 다시 확 증가시켰단 말이죠. 이렇게 증가된 거는 뭐 망해가는 은행들이 급하게 연준의 대출 창구에서 돈을 확 땡겨 썼기 때문에 이렇게 증가한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정확하진 않을 수도 있지만 뭐 DW라든가 아니면 뭐 은행 대출 창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연준의 은행 대출 창구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방출된 돈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거의 1년 가까이 테이퍼링 대차대조표 축소를 해왔는데요. 그거를 거의 1년치를 다 되돌려 버려죠. 그러니까 굉장한 유동성이 방출이 된 겁니다. 이것 때문에라도 사실 뭐 증시는 올랐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런 거, 또 그리고 최근에 문제가 되는 거, 그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주제인데요. 미국
부채 한도 협상 문제 때문에 이제 미국 정부가 더 이상 채권 발행을 못 하고 있다 보니까 재무부에서 급하게 세금 걷어가지고 그 세금 걷은 현금을 그대로 이제 시중에 내다 푸는 그런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TGA 트레저리 어카운트 트레저리 제너럴 어카운트라는 데서 자꾸 현금을 이제 시중으로 방출시키고 있는 거예요. 얘네가 자꾸 유동성 풀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사실 상당히 지금 시장의 유동성 공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연준에서도 은행 망한다고 해서 얼마 전에 3월 달에 대차 대조표를 확 다시 확대시키면서 이렇게 시장에 돈이 한번 확 공급이 됐고요. 유동성이 공급이 됐고, 또 그리고 지금 보시면 재무부도 계속해서 시장에 큰 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되냐면은 최근만 볼게요. 최근에 본격적으로 부채 한도 협상 이슈가 불거진 최근만 볼게요. 4월 말에 이게 한 3천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천억 달러였던 재무부 현금이 지금 현재 뭐 680억 달러까지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단 한 달, 4월 말이죠. 지금 4월 26일에 2,900억 달러였으니까. 그래서 지금 4월 말에서 지금 5월 19일인데요. 이 한 달도 안 됐는데 그 사이에 거의 2천억 달러 가까운 현금이 이제 시중으로 또 방출이 된 거죠. 이게 뭔 이야기겠습니까? 한 달에 연준이 그 대차 대조표를 1,000억 달러씩 가까이 그거를 막 줄이고 있는데, 한편으로 한 달 사이에 그의 2배에 가까운 현금을 또 시중에 풀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라도 사실 지금 시장은 굉장히 강하게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해서 타결이 돼버리면은 역의 상황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제 현금을 이렇게 쓰진 않을 겁니다.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이 되면은 이제 다시 그 TGA 저 계좌에 모자라던 현금을 다시 이제 채워 넣는 과정을 재무부가 하게 되겠죠. 지금 사실 역대급으로 낮은 이런 레벨을 보이고 있는데, 역대급으로 낮은 현금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이제 다시 이거 엄청나게 또 채워 넣을 수 있겠죠. 얼마까지 채워 넣을지는 뭐 솔직히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뭐 재무부 관계자가 아니니까. 근데 어쨌든 얘네가 본격적으로 이 현금을 채워 넣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이 QT, 어떤 대차 대조표 축소의 효과, 뭐 그런 어떤 긴축의 효과가 굉장히 강하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은 한 달에 말씀드렸다시피 1,000억 달러 정도씩 이렇게 대차 대조표를 축소를 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얘네가 또 확 빨아당기면은 이게 한 번에 몇 달치 대차 대조표 축소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사실 굉장히 시장에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은행도 망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올해 초에는 굉장히 이제 시장이 다양한 유동성에 힘을 입어서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대차 대조표 근데 문제는 이제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어떻게 아무튼 타결이 돼서 앞으로 이제 재무부가 채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 유동성 흡수가 이 평상시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여기다 더해서 지금 이제 이건 이제 살짝 좀 부차적인 이야기일 수 있는데, 여기다 더해서 그 연준이 지금 또 25bp 인상 또 할까 말까 또 지금 고민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또 금리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된다면 이 얼마나 이 시장이 느끼는 그런 긴축적인 그런 부담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지금은 사실 굉장히 어쩌면은 굉장히 좀 완화적인 상황일 수도 있어요. 지금은요. 근데 이게 이제 부채 한도 협상만 딱 타결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급속히 이게 좀 긴축적인 환경으로 다시 확 전환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뜩이나 지금도 물론 어느 정도 솔직히 지금 유동성이 공급되고 있지만 지금도 솔직히 좀 많이 근데 긴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은행들이 망해가네, 뭐 예금이 빠져나가네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냥 장단기금이 자격전이 되어 있고 그런 상황이라서 지금도 긴축적인데 2월 이제 그 부채 한도 협상이 타결돼 버리면 어떡할 거냐, 이 다음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럼 훨씬 더 매를 아프게 맞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 해봐야 되겠죠. 지금도 비틀비틀거리는 친구들인데, 만약에 여기서 이제 부채 한도 협상 타결되면서 더 긴축적으로 바뀐다면 이때 은행들은 니네는 살아남을 수 있겠냐, 이때 니네 상업부동산 니네들은 살아남을 수 있겠냐를 한번 좀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저의 어떤 마지막 어떤 하방 베팅의 시나리오입니다. 어떤 마지막 뭐 큰 위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거에 베팅하는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예요.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면은 뭐 제 생각에는 더 이상 이제 위기가 나기는 어렵지 않을까. 왜냐면 지금 증시는 이미 상승 추세로 많이 대부분들 전환이 되어 있는 상태고,
오랫동안 힘을 모았다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강하고, 그래서 잘하면 이거 진짜 안정적인 상승으로 전환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정부 부채 한도 협상 문제 이런 걸 잘 해결만 하면 그렇게 좋은 상승장으로도 전환될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 실패하면은 이제 다시 위기로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게 이제 제가 가진 이제 마지막 시나리오입니다. 이거 말고는 뭐 다른 시나리오는 전 없는 것 같아요. 뭐 중국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제 생각에 일단 별거 아닌 것 같고, 지금 당장 눈에 띄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 이건 것 같다라는 생각 좀 일단 말씀드려봤습니다. 당연히 그죠, 이 부채 한도 협상되면서 긴축적인 환경이 되면 은행들에도 영향을 미칠 거고 뭐 그럴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좀 길게 좀 풀어봤습니다. 어쨌든 근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거는 뭐 사실이 아니고 이제 어떤 시나리오인 거죠. 저의 어떤 예상치인 거고요. 이런 예상치가 실제로 이제 시장에 받아들여질지 안 받아들여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웬만한 지수들이 거의 다 상승 추세 전환됐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도 아래쪽으로 베팅을 한다, 이거는 사실 아직은 이런 시나리오, 이런 거는 좀 미련에 가까운 베팅이긴 합니다. 또 그리고 물론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언젠가 또 이제 때가 오면, 예를 들면 뭐 협상이 타결되면, 아니면 뭐 지금 급등하던 게 멈추면, 그러면 이제 베팅을 해볼 수도 있는데, 아무튼 이런 아이디어는 전반적으로 좀 미련에 가깝다라는 거, 그죠? 아직은 미련이라고밖에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추세니까, 아직까지 하락을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근거는 명확하게 보이지 않으니까, 그죠? 아직까지는 이런 건 미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미련은, 제가 영상 처음에 말씀드렸던 손절을 안 하고 버티는 이런 미련과는 확연한 차이가 좀 있긴 있습니다. 이 손절을 안 하고 좀 버티는 건, 이런 건 이제 명확하게 이런 건 좀 잘못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건 명확한 오답인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런 투자 시나리오를 갖고 있고 이래서 이제 아래쪽으로 베팅해 보겠다는 이런 미련은, 이런 거는 뭐 지금은 미련이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 그 나중에 이제 그 시간이 지나서 지금 이 순간을 그 되돌아 봤을 때는 이게 지금은 미련이지만 어느 순간엔 이게 이제 훌륭한 투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는 분명히 다르다. 미련이라고 표현을 하긴 했는데 분명히 다르긴 다른 겁니다. 그죠? 제가 그 코스피 하방 베팅을 했을 때가 이제 이런 자리였단 말이에요. 선물 440대에서 하방 베팅을 했어요. 사실 이거 그 미련이죠. 그때 따지고 보면요. 왜냐면 그때는 누가 뭐래도 상승 추세였으니까. 상승 추세에서 하락을 보면 역배팅이고 약간 좀 미련일 수 있죠. 이제 미련입니다. 미련.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 그때 미련 떨었던 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아무튼 어쨌든 어느 정도의 좀 결실은 거두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봤을 때는 과거에 이 미련 떨었던 게 미련이 아니죠. 이거는 이제 훌륭한 투자가 됐었던 거죠. 물론 뭐 지금은 이제 좀 삐걱삐걱거리고 있긴 한데 아무튼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은 미련일 수 있으나 이게 나중에 봤을 때는 미련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뭐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뭘 하는지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 이런 생각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고 그런 생각이다. 그리고 지금은 분명히 뭐 역배팅이다. 뭐 이런 것도 알아놓으셔야 될 부분이고요.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야 되고,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얼마나 고위험 투자고 얼마나 좀 어려운 투자인 것도 본인이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하면 되는 거고요. 그죠? 본인의 책임 하에 하면 되는 겁니다. 그죠? 하여튼 뭐 저의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다른 이야기를 좀 길게 했는데, 사실 그 뭐 기술적인 이야기는 특별히 뭐 할 만한 게 없어서 오늘 좀 이렇게 좀 길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른 이야기를 좀 이렇게 좀 길게 한 거죠. 뭐 그래도 오늘 있었던 일들 좀 간단하게 확인만 하자면요. 중국 증시는 역시나 그죠? 이렇게 분위기 좋은데 가운데서도 좀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좀 근데 명확한 것 같아요. 저런 면에서는 좀 굉장히 이성적으로 잘 움직이는 것 같긴 합니다. 금리와 달러가 올라가면 이제 중국에서 돈 빠져나간다. 이런 논리가 잘 적용된 게 오늘이라고 보여집니다. 어제 금리와 달러가 급등했죠. 그에 따라서 중국 증시는 하락 마감했고, 근데 아마도 근데 뭐 특별히 중국 증시에 저게 뭐 오늘 하락했다고 특별히 뭐 추세적으로 죽고 그런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예. 계속해서 중국 증시는 그냥 박스권입니다. 다만 이제 이 위안화가 좀 올랐었겠죠. 그죠? 예, 위안화가 어제 급등하고 오늘 장중에 조금 하락했네요. 아무튼 위안화 신나게 급등하고 있다. 이거는 달러와 금리 강세 때문이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일본 증시는 오늘 완전 이제 역사적 고점을 넘어가더라고요. 예, 역사적 고점이
지금 여기 잘 안 보이실 수 있지만 대략적인 위치가 여기 어딘데요. 이거 지금 오늘 고점 넘어가더라고요. 정말 대단합니다. 넘어가기 쉽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거를 지금 슈팅성 흐름을 주면서 일단 넘기더라고요. 일단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와, 고점 높아졌네. 상승 추세다.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우리는 의심되는 점들이 굉장히 많죠. 이렇게 무거운 저항을 일본이 무슨 좋은 점이 얼마나 있다고 이게 역사적인 고점을 넘길 정도인가는 우리가 한번 의심을 해볼 필요는 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일단 음봉인데요. 이런 거는 의미 있는 매도세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쨌든 근데 아래쪽으로 뭐 기술적인 측면에서 아래쪽으로 충분히 뭐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인데 여기 2021년 거의 2년을 못 넘던 자리인데 하루 만에 이걸 이렇게 급등하면서 넘어갈 수 있겠냐?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봐요. 다만 이제 당장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없기 때문에 조금 일단 좀 기다려 보시고 그냥 칼만 갈고 계시면 될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유럽 증시도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갭상승 출발 또 했네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봅니다. 변동성 확대됐으니까 오랜 박스권을 극복했으니까 뭐 이런 일 있을 거라고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얘도 역사적인 고점에 바싹 다가섰습니다. 그래서 21년 겨울에 만들어놨던 그런 고점들에 바싹 다가서고 있네요. 그래서 세계 증시는 지금 환호하고 있는데 워낙 무거운 역사적인 고점 부근에 와 있는 친구들이 좀 보이죠. 계속해서 애플도 이제 같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애플은 물론 아직까지 좀 여유가 많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좀 투자 기회로 삼을 수 있지 않을까도 싶긴 합니다. 분명히 무거운 저항인데 저렇게 넘을 수 있을까 우리 충분히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뭐 이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한국 증시는 오늘 뭐 신나게 올랐죠. 그렇지만 코스피는 아직 뭐 말씀드렸다시피 어딘가를 넘어가야 이제 넘어가는 건데 아직 넘어가진 못했습니다. 뭐 넘어가진 못해서 아직까지 박스권이다. 뭐 그래서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근데 아마 이제 세계 증시 분위기상으로 봤을 때 지금 약간 좀 슈팅성이 더 이런 흐름이 좀 더 이어지고 있으니까 얘도 고점은 살짝 넘기지 않을까, 한 번쯤 넘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정도는 들어요. 잘 올라가고 있으니까 특별히 할 말 없고요. 박스권이니까 어쨌든 뭐 자기의 생각을 아직까지 뭐 포기할 때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시간 잘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특별히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말씀드리죠. 대신에 이제 손해가 깔고 내가 이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은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손해 안 보고 있으면 큰 상관은 없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충분히 아무튼 의심을 해볼 수 있는 자리예요. 이렇게 무거운 자리를 네가 이렇게 원웨이 상승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올라올 수 있나? 우린 충분히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 변동성 지수는 신나게 올라왔죠. 뭐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하루 종일 강세를 유지했고, 또 그리고 이 콜옵션이 죽을 틈을 안 줬어요. 오늘은 그냥 하루 종일 강세였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래간만에 거의 윗꼬리가 없는 긴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변동성 지수도 별로 죽을 틈이 없죠. 근데 아무튼 이런 모습들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긴 합니다. 이거 어디서 많이 우리 학습 효과가 좀 있긴 있을 거예요. 이런 모습들이 나왔을 때 어떻게 됐다, 증시와 변동성 지수의 상승이 동반됐을 때 지금까지는 어떤 일들이 있었다, 우리는 이런 것들 좀 옛날에 학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일단 그죠? 옛날에 학습했던 것들 한번 생각하시면서 시간 잘 보내시면 될 것 같고, 당장 아래쪽으로 베팅할 근거는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시간 잘 보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금 갖고 계시면 어쨌든 저는 기회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아무리 코스피로 돈이 빨렸더라도 오늘 보니까 코스닥은 상승 마감하네요. 이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여기 저항을 확인했다라고 좀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더 올라가겠지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하방 보시는 분들은 물론 아직까지 포기할 단계는 아니죠. 그죠? 왜냐하면 머리 위쪽에 이 저항들이 많이 있으니까, 뭐 굳이 포기할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어쨌든 코스닥은 분명한 상승 추세이기 때문에 분명한 상승 추세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원칙은 지금은 단기 하락 추세더라도 원칙적으로 보면 일단 매수를 잡아보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정석일 수는 있습니다. 아무튼 단기 하락 추세고 위쪽에 저항들이 많은 거는 분명한 하방 포인트긴 하죠. 이 정도 이야기 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 환율은 오늘 그죠? 달러 인덱스가 올랐더라도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좋으니까 워낙 주식시장이 좋고 이러니까 이렇게 보시다시피 워낙 강세가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환율 달러 들고 계신 분들이 포기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근데 아무튼 이게 정확하게 선이 잘 안 꺼져서 그런데 이 선에 대인다면은 지금 요렇게 여기 저점과 여기 저점 연결하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이렇게 저점과 저점 연결한 이 선에 안 돼 있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일단 터치했네요. 그죠? 이렇다는 이야기는 일단 달러는 조금 더 내려올 생각이 있다라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게 좋긴 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단 뭐 저는 뭐 달러 일단 당분간 좀 더 들고 갈 생각이긴 하고요. 다만 이제 지금 당장 올라갈 건 아니고 좀 일단 좀 쉬어가겠다. 아래쪽들의 일단 이 아래쪽에 워낙 지지선들은 많기 때문에 저는 일단 달러 들고 조금 더 개겨 보려고 그럽니다. 뭐 이 정도 이야기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잘 올라갔습니다. 레벨업 됐고요. 멋지게 잘 올라줬습니다. 그래서 뭐 상승 추세로 전환됐고, 하이닉스도 상승 추세 전환됐고, 이제 뭐 그런 역사적인 날이에요. 그죠? 역사적인 날인데, 다만 부담스러운 거는 이제 오늘 급등에 대한 피로감들이 분명히 쌓이긴 했을 거다. 그렇다고 이제 오늘 상승이 뭐 반드시 뭐 상승의 끝이다 이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닌데, 아무튼 피로감은 분명히 있죠. 그죠? 예, 피로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아요. 상승추로 전환됐다고 오늘 저렇게 장대 양봉 끝에서 주식을 사는 저런 건 조금 그렇다고 그런 건 좀 아닌 것 같죠. 이게 이제 상승추세로 어쨌든 전환은 된 거니까, 전환됐는데 나 이제 주식 사고 싶다 그러면 다음번에 눌렸을 때 기다려서 눌렸을 때 주식 사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친구들은 뭐 예상외로 약했네요. 그럼 오늘 다른 게 코스닥을 살렸나 봅니다. 뭐 제약바이오도 아니네요. 제약도 약했고, 오늘 IT 하드웨어와 오늘 반도체 친구들이, 오늘 보니까 전반적으로 코스닥이고 코스피고 전반적으로 다 반도체들이 강세를 보여서 지수를 끌어올린 모양이네요. 2차 전지들도 그래서 약했다. 뭐 이런 모습까지 볼 수가 있겠고, 하여튼 이 24만원 뭐 이런 자리 에코프로 BM 저항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죠? 3중 고점형 뭐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에코프로도 뭐 일단 가야 될 때 못 가고 있기 때문에, 저항을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 분명히 분위기는 안 좋습니다. 전 세계가 다 올라가도 나는 못 가면 이런 건 아래쪽으로 후려가 팰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뭐 수급적으로도 좀 굉장히 좀 큰 변화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아무튼 뭐 오늘의 강세가 뭐 오늘의 외국인의 순매수가, 오늘의 기관의 순매수가 내일의 기관의 뭐 외국인의 순매수를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딱히 오늘 뭐 수급적으로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급등 원웨이 상승하면서 콜옵션의 개인 누적 순매수가 많이 찍히는 거는 좋은 신호는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러면서 변동성 지수가 올라오는 거는 결코 좋은 신호가 아니었어요. 네, 이 정도만 살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S&P, 나스닥 다 뭐 상승 추세로 완전히 전환이 됐고 잘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할 말은 없는데, S&P는 이제 상승 추세로 전환된 지 이제 어제가 처음인 거고요. 나스닥은 이제 이미 오랫동안 이제 상승 추세가 굳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명히 힘은 좀 차이가 있겠죠. 그죠? 힘 차이는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글쎄요, 뭐 일단 어제까지 해서 좀 미국 증시는 2거래일간 급등을 했기 때문에 약간의 피로감은 있습니다. 근데 약간 피로하다라고 해서 여기서 뭐 조정을 줄지 계속 더 올라갈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일단 편안하게 오늘 밤 일단 뭐 주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식을 들고 있든 아니면은 뭐 하방을 생각하시든 뭘 생각하시든가, 일단 오늘 밤은 제 생각엔 일단 뭐 편안하게 주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충분히 주무시고, 언젠가 이제 저렇게 힘을 다 뿜어내고 이제 지가 음봉이 나오거나 뭔가 변화의 신호가 나타나는 때가 오거든요. 그럼 이제 그때 밤부터 이제 조금, 그때부터 좀 집중을 하면 되죠. 굳이 지금 뭐 제 생각에 지금은 뭐 밤새 봐야 인건비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편안하게 시간 보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래서 뭐 나머지 특별한 건 없는 것 같고, 전반적인 어떤 뭐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시 국제유가나 뭐 이런 원자재들은 또 조금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뭐 이런 점들. 하여튼 어제 달러가 좀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지금 달러는 조금 조정이 나오는가 봅니다. 뭐 그래서 뭐 국제유가나 원자재들이 오르는 걸 수도 있고요. 하여튼 뭐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밤에도 뭐 특별한 경제지표 발표, 뭐 이벤트 뭐 이런 건 없고요. 그냥 하여튼 시간 뭐 잘 보내시면 될 것 같고, 어차피 뭐 영향을 미치지도 못할 FOMC 위원들의 연설이 있는데, 이것도 뭐 그래서 딱히 뭐 지금 어차피 긴축의 시장은 신경도 안 써주는데요. 그죠? 굳이 저런 거 볼 필요 없죠. 편안하게 좀 주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특별히 할 말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어떻게 되나 좀 보면은 좀 궁금하긴 하겠네요. 이게 뭐 시장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 건 아닌데, 지금 S&P 500에 대한 선물 순매도 베팅이 굉장히 역사적으로 많은 순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S&P가 어젯밤에 급등을 하면서 전고점 넘어가고 막 이랬단 말이죠. 상승세로 전환됐단 말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선물 매도 물량은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까, 뭐 이런 거 정도가 제 개인적인 좀 궁금함, 호기심이 드는 부분이긴 합니다.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거 정도나 좀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뭐 일단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잘 지켜봐야 되는 거는 결과적으로 정부 부채 한도 협상 그거 어떻게 되나 미국 그거를 좀 신경 쓰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 이상 이제 경제 지표 발표고 뭐 기업 실적이고 뭐 FOMC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이제 그냥 뭐 편안하게 좀 시간 잘 보내면서 좀 기다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이번 주 한 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